자, 4절 리소스 자동 닫기 부분 볼게요. 자, 리소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객체. 그거를 이제 리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리소스는 뭐 파일을 이야기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프로그램에서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리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오픈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안전하게 닫아줘야 된다는 거죠. 클로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파일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파일을 닫아야 돼요. 파일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에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을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쓰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파일이 현재 사용 중입니다. 또는 파일이 현재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 오픈을 해야지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오픈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파일 내용을 읽거나 쓰기 작업을 다 하고 나면 파일을 닫아줘야만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들이 리소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오픈을 해야 되며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안전하게 클로즈를 해야 돼요. 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프로그램이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제 객체 또는 파일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소스를 사용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예외가 발생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캐치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그지? 예외 처리 코드를 우리가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럼 캐치로 넘어갔을 때 그 캐치에서 이 리소스를 안전하게 닫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닫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예외 발생 코드 아래쪽은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ry를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리소스를 오픈을 했어요. 자, 리소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리소스를 이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읽거나 또는 뭐 값을 변경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 작업을 다 하고 나서는 리소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하게 되면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클로즈가 실행되기 전에 요 위쪽에서 예외가 발생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로 넘어와 버리지, 그지? 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코드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오픈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캐치에서 뭐 하는 게 좋다? 클로즈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도 클로즈, 여기도 클로즈 이렇게 되니까 부분 작성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뭘 작성해? 파이널리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리소스를 클로즈 하게 되면은 여러분 파이널리 같은 경우는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았건 또는 예외가 발생했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리소스를 여러분이 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사용하다가 예외가 발생된 경우에 안전하게 닫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클로즈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위에서 클로즈 되기 전에 예외가 발생해 버리면 이제 리소스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해도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클로즈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리소스를 닫게끔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 클래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저 뒤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파일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파일 input stream이라는 건데, 자, 내가 file.txt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바로 파일 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파일을 열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파일 내용을 읽고 사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캐치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하겠죠. 자, 파이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 파일을 열었으니까 뭡니까? 닫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해도 되고, 자, 여러분이 요 코드를 보시면 이 try라고 하는 이 블록을 작성을 할 때 갈로가 와요. 그래서 이 갈로 안에 뭘 넣느냐면은 리소스를 오픈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기 위해서 자, 이 객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객체를 만드는 그 자체가 파일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을 오픈시키는 코드를 이 try 갈로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자,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이 안 되거나 또는 예외가 발생을 해서 try를 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 try라고 하는 이 블록이 다 끝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클로즈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사실 클로즈라고 하는 이 코드가 명시적으로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클로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클로즈를 이제 안 넣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해요. 명시적으로 클로즈가 실행되는 거를 내가 넣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고요.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 try 안에 들어가는 이 리소스의 객체, 파일 인풋 스트림이죠. 여기서는. 이 객체가 아무 객체나 올 수는 없고요. 이 객체가 인터페이스 하나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터페이스? 오토 클로저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죠. 자동으로 클로즈 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주상 메소드가 뭐냐면 클로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리소스 객체는 이거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재정의해야 돼? 클로즈를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여러분이 리소스를 닫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try 블록은 이 블록이 다 끝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여기다 뭘 실행을 시킬까? 바로 오토 클로즈블 인터페이스의 예를 호출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인터페이스 배웠잖아요. 인터페이스에 클로즈를 호출하게 되면은 결국 실행되는 거는 뭐가 실행이 돼? 구형 객체의 클로즈가 실행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런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 클로즈 어블.
A, C는 자, 여기에 객체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 객체가 바로 뭐다? 이 객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AC.close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try catch 블록을 마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코드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리소스를 닫아준다는 거죠. 그럼 이 클로즈가 실행이 되면 뭐가 실행이 돼? 재정이 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코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try 갈로 안에 이렇게 리소스 오픈 코드가 들어가면 이 리소스가 뭐를 구현하고 있을 때 오토 클로저블을 구현하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갈로 안에는 그러면 리소스 하나밖에 올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 이 try라고 하는 이 갈로 안에 이와 같이 리소스를 여러 개를 갖다가 오픈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오픈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오픈시키는 거, 이렇게 코드를 두 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구분자는 이제 세미콜론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try catch가 다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두 리소스는 뭐다? 클로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 try 갈로 안에 이런 코드를 다 잡아 놓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보여. 내가 오픈을 시키는 코드는 내가 별도로 위에다가 작성을 해놔놨고 단지 이 객체 참조 변수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자, 이 try catch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여기 직접 넣어도 되지만 위에서 미리 생성해 놓고 이 참조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이 배우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그 연결 객체도 리소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소스 객체들이 대부분 다 뭐가 구현되어 있다? 오토 클로저블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이 클로즈 하지 않아도 지금 이와 같은 try 갈로 열고 갈로 닫고라고 하는 자동 리소스 닫기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클로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클로즈가 된다. 자, 우리가 아직 이런 파일 인풋 스트림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오토 클로저볼이라고 하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우리가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은 my resource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auto closeable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자바 언어가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구현해서 만든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매수도가 뭐라고? close라고 하는 추상 매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close라고 하는 추상 매수들을 이와 같이 재정의를 하고 여기에 실제로 닿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요거 닫기 뭐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넣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는 뭐 필드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생성자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이 리소스 클래스를 가지고 자,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실행 클래스죠. 자, try라고 하는 이 블록에 갈로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리소스를 생성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my resource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try 블록 안에서 사용해 하겠죠. 그래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호출하는 겁니까? 여기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읽은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뭐
정수로 바꾸는 어떤 이런 코드를 작성을 지금 했는데 여러분이 예외를 갖다가 예측을 하고 이제 예외 처리 코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실행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얘가 실행되든지 상관없이 try catch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실행이 된다? close가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똑같죠. 요거는 똑같이 try 갈로 안에 또 객체를 만들고 이제 lead to 요거를 호출해 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자, 정수화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바꾸는 거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ABC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이 숫자화 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것 같고. 자, 끝났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또 실행이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이미 리소스 오픈 코드를 위에다가 작성을 해놔놨고 이 try 갈로 안에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 참조 변수만 가지고 이렇게 넣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try 블록 안에서 이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코드를 넣었고 자,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하든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얘가 실행하든 상관없이 try catch가 끝나게 되면은 각각의 클로즈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특별하게 자바 버전이 언급이 안 되면 이거는 자바 8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에서 뭐 자바 몇 버전부터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여러분 자바 8 버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자바 8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챕터 11에 섹션 04 패키지 만들어 주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my resource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닫히는 리소스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 뭐를 구현을 해라? implements auto close off. 자, 이거를 구현하게 되면은 얘는 자동으로 닫히는 리소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 메소드를 구현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close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건 좀 이따가 내용 채우기로 하고요. 자, 필드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private 자, string name 자, 리소스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드를 하나 자,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 필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이용할게요. 자, public my resource 자, string name 그래서 외부에서 네임을 받아서 자, 필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이 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출력을 하나 해볼 건데 그래서 my resource 자, 갈로 플러스 name 플러스 갈로 열기.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픈되었다는 뜻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나 시켜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름을 갖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소스의 데이터를 이제 읽는 메소드를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public, 자, string, read 1. 자, 여기는 return, 자, 문자열로 100이라고 줄게요. 그래서 이 리소스가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을 리턴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읽었다는 그 정보로 이제 출력을 하나 여러분이 하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요거는 읽기라고 바꿔주세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거 카피해서 자, 요거는 2번으로 여러분이 바꿔주고요. 자, 요거는 100을 넣지 말고 A, B, C라고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리소스는 리드 1 했을 때는 100을 읽게끔 해주고요. 리드 2 했을 때는 A, B, C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리소스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클로즈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출력되도록 할 거냐.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자, 요거는 닫기라고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리소스를 한번 사용 한번 해보죠. 자, 섹션 공사에 여러분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 이름은 try with resource example. 그러니까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tr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서 my resource 자, res1 자, new my resource 자, res1이라고 주겠습니다. 책하고 좀 다르게 요 변수 이름으로 자,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이게 리소스다 이러는 거죠. 보면 내가 여기서 res1.read 1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이 100을 리턴하는 거고 이거는 ABC를 리턴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100을 리턴하는 거죠. 요걸 그냥 출력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s1.read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에 자, read2 됐나요? 자,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게 오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리소스 열기. 내가 여기다 주석을 달아 볼게요. 자, 리소스 열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소스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소스 닫기. 그래서 res 1.clos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코드인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자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걸 넣어서 내가 읽은 거를 정수화 시키고 싶다 해서 정수화 시킨 다음에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계속 에러 나는데 이건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를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throws exception. 이건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11장에서 뒤에 나옵니다. 자, 요거는 현재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했을 때, 자, 여러분이 어디서 예외가 발생합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100을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 안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BC를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실행한다, 안 한다? 실행 안 하죠. 자, 실행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열기하고 읽기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죠? 닫기가 출력이 안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리소스는 열고 사용했으면 안전하게 닫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닫아주는 코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닫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예외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닫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try를 넣고 자, 캐치 자,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finally 자, 요 코드를 여러분이 어디로? 일로 땡겨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작성하지 말고 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에러 나는 이유가 뭐다? 자바는 블록 단위의 변수만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블록 내에서 선언된 거는 이 블록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블록에서는 쓸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변수 부분을 어디에? 자, try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해놨고 맞습니까? 여기서는 선언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선언됐기 때문에 이 블록 안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용 가능하고 여기도 사용 가능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해야 한다. 자, 이거 해석하면 자, 리소스를 열고 리소스를 읽죠. 그럼 안전하게 다 실행이 되면 마지막으로 파이널리가 실행되어서 클로즈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캐치를 실행하고 또 파이널리 실행하죠. 그러면 클로즈는 항상 실행이 됩니까? 자,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항상 닫기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렇게 작성을 물론 해도 되고 이제 자동 리소스 닫기 기능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 my resource가 뭐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auto closeable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try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놓고 자, 여기 갈로를 넣어 주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자, 여기 안에다가 놓고 자, 요거는 my resource 자, 2라고 해 주세요. 2. 자, 이것도 2. 자, 여기서는 이 열기 부분은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열었으니까. 자, 요거는 2로 바꾸세요. 2, 2. 자, 이번에는 파이널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 코드 어디를 봐도 close라고 하는 코드가 안 보이죠? 그냥 리소스를 열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사용하고 여기 읽은 거죠. 그게 다예요. 닫는 코드가 없죠. 자,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닫는 코드는 없지만 여기에 뭐가 출력됩니까? 닫기가 출력됩니까? RES2 닫기가 출력되나요? 클로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클로즈를 하지 않아도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클로즈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 카피해서 자, 이 갈로 안에 너무 복잡하게 작성을 하지 말고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버립니다. 빼고 자, 이건 3번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RES3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로안이 너무 복잡하게 작성되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3번, 요거는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3번 닫기 출력이 됐습니까? 예외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닫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이 안 돼도 닫기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여러분이 자, 다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들인데 이 부분을 다 출석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도 뭐야? 클로즈는 다 실행이 됩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이 리소스 여러 개를 나는 열고 자동으로 닫겠다. 자, 이거 하나 더 작성을 해서 자, 4번이라고 해주고 4번. 자, 요거 하나 복사를 해서 자, 5번 해놨고 자, 여기다가 나는 4도 사용하고 5도 사용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요거는 4에 여러분이 리드 1. 자, 요거는 4에 자, 리드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리소스를 열고 그 다음에 읽고 닫는 게 없죠.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4번과 5번이 자동으로 닫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자동 리소스 닫기의 조건이 뭡니까? 리소스가 뭐를 구현하고 있어야 돼? 오토 클로즈. 알겠습니까? 얘를 구현하고 있어야만 이런 기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객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실행하고 나면은 오토 클로즈블의 인터페이스에 클로즈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5 예외 떠넘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조금 전에 했던 예제에서 우리가 my resource라고 하는 여기 가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여러분이 이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거 작성할 때 메인 메소드에다가 지금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넣으세요 한 거 있죠, 그죠?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 떠넘기기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스로스 하게 되면은 던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 스로우라고 하는 게 어디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아까 스로우어볼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왜 이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은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그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준다라는 뜻에서 예외를 던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한테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못하면 내한테 문제가 발생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지? 안 떠들어대나? 그러니까 자신 내부에서 발생된 예외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덜어내는 거, 던져버리는 거. 이거를 이제 스로우 이 용어가 나온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